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그러니까 사회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하는 세대층에는 사실 대출을 확실하게 규제를 하겠다라는 의도가 보이거든요. 사실 30, 40대, 50대, 60대 분들도 대출 받아서 집을 사야 되는 경우 많지 않으신가요? 네. 근데 왜 저희들은 대출을 안 내주시는 겁니까? 네. 저 만 34세 안 돼가지고 대출 못 받아서 속상합니다. 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요, 대출이 안 나옵니다. 지금도. 이미 대출이 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 누구를 규제한다는 것이냐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30대, 40대, 50대, 60대에 대한 규제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 사지 못하게 만드는 정책이거든요. 그러면 1주택자 갈아타기 수요나 또는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 분들이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것인데 그것을 못하게 막는 거거든요. 이번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상당히 오락가락이다. 방향성이 일관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세에 대한 수요를 막겠다는 건지 아니면 매매에 대한 수요를 막겠다는 건지. 안녕하세요. 임대박사 투데이입니다. 네. 오늘자 기사로 나온 그 담보대출 관련된 기사가 좀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보통 대출의 종류를 구분할 때 국가기금대출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 은행대출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은행에서 정책 모기지 대출을 포함해서 순수 고정형, 주기형, 혼합형 등 여러 가지를 섞어서 대출을 전세금, 중도금, 이주비 같은 것들을 제외하고 약 52.5%를 채워야만 하는 의무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정책 모기지라고 해서 국가기금 대출, 예를 들면 뭐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특례보금자리론, 뭐 신생아 대출 등등의 국가기금 정책 모기지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내일부터 행정지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제 은행 자체적으로 이런 정책 모기지를 제외한 순수 담보대출을 특히나 고정금리의 담보대출을 30% 이상 넘겨야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언뜻 보면 어떤 말인지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지금 스트레스 DSR과 같이 합쳐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스트레스 DSR이라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 이제 그 5년 내에 최고 금리 였던 것과 차액의 금리를 스트레스 금리로서 적용해서 대출을 내줄 때 돈을 적게 내주겠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부 정책으로 스트레스 DSR이 시행이 되는 건데 시행이 되고 있고 근데 내년 2025년부터 100%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최고 스트레스 금리가 3%에서 최저 1.5% 사이 내에서 내년부터는 모든 대출에 대해서 DSR을 100% 적용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나온 이 기사를 보면 은행 자체에서 정책 모기지가 아닌 은행 자체에서 담보대출을 30% 이상 내줘야 한다는 것은 앞으로는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대출을 내줄 사람과 내주지 못할 사람을 구분해서 대출을 내주겠다. 개념으로 저는 이해가 됐거든요. 그런 개념이라면 결론적으로는 대출을 덜 내주겠다. 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정책 모기지 대출이라는 게요. 은행에서는요. 특별히 그렇게 혜택이 있는 대출이 아니거든요. 국가에서 보증을 서주기 때문에 대출을 대행해서 내주는 것일 뿐 은행 자체에서 나오는 상품을 고객들이 들어줘야 돈이 되는 것인데 돈이 되진 않지만 정책 모기지를 취급하고 있다. 근데 이제 앞으로 그 정책 모기지의 비중을 줄이고 그리고 일반 은행의 대출 비중을 30% 이상으로 늘린다라는 것은 돈을 빌리는 차주 입장에서는 보통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적격 대출 같은 것들은 오히려 연봉이 적고 그리고 신용 불량자만 아니면 그리고 무주택 세대주거나 주택을 파는 조건으로 해서 대출을 내주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게 은행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신용과 그 사람의 연봉 상태라던가 재정 상태를 확인해서 대출을 내주는 거기 때문에 대출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대출을 규제하는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되게 조금
애매한 게 신생아 대출, 그리고 드림주택 청약통장, 지금은 없어졌지만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것들 내놓고 있으면서 반대로 이렇게 대출을 규제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을 보면 완전 청년들, 그리고 신혼부부들, 사회초년생들을 제외한 그 중간에 끼인 세대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30대, 40대, 50대 정도까지 이 중간에 끼인, 열심히 일하는 중간에 끼인 세대들한테는 대출을 까다롭게 내주겠다. 그러니까 청년들에 대한 정책도 확실하고요. 그리고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그러니까 사회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하는 세대층에는 사실 대출을 확실하게 규제를 하겠다라는 의도가 보이거든요. 이제 30대, 40대, 50대, 60대라 할지라도 집이 없으신 분들도 많고 삶이 팍팍해서 대출을 받지 않고서는 집을 구매할 수 없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사실 역차별의 개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사실 30, 40대, 50대, 60대 분들도 대출 받아서 집을 사야 되는 경우 많지 않으신가요? 네. 근데 왜 저희들은 대출을 안 내주시는 겁니까? 네. 저 만 34세 안 돼가지고 대출 못 받아서 속상합니다. 네. 이게요,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대출 정책인 것 같지만요. 그리고 투기를 조장하는 투기꾼들, 투자자들의 추가적인 투자를 막기 위한 대출 규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다주택자, 그리고 고가의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이미 대출을 원래부터 안 받고 집을 사시거나 다주택자의 경우에는요, 대출이 안 나옵니다. 지금도. 이미 대출이 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 누구를 규제한다는 것이냐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30대, 40대, 50대, 60대에 대한 규제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 사지 못하게 만드는 정책이거든요. 사실 근데 오락가락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존에는 신생아 특례대출이나 여러 가지 특례대출이 발표되고 청약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정책들이 발표가 되면서 전세가를 잡기 위한 그런 특례대출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집을 사라고 독려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중간에 낀 세대들한테는 집 사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집을 못 사게 하는 것은요, 지금 다주택자한테 영향이 있나요? 아니면 고가주택을 갖고 있으신 분들한테 영향이 있나요? 이 대출 규제는요, 이미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을 갖고 있으신 분들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원래부터 대출이 안 나왔기 때문에요. 그러면 1주택자 갈아타기 수요나 또는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이면서 신혼부부도 아니고 청년도 아니신, 주거 취약층도 아니신 분들이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것인데 그것을 못하게 막는 거거든요. 그러면 집을 사지 말라라는 것인데 그러면 전세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을 살지 전세로 들어갈지를 고민하시던 분께서 대출이 안 나와서 이게 지금 은행에서 내주는 이 30%를 채워라. 은행 순수한 대출 30% 채우라는 건 전세 대출은 제외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기금 대출 계속해서 잘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하면 전세에 들어가라는 개념밖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전세가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43주? 약 43주간 전세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전세가가 매가를 밀어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가가 2억인데 전세가 1억 8천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2천만 원만 더 주면 내가 집을 살 수가 있는데 1억 8천에 전세를 들어갈 것이냐, 2억에 내 집을 들어갈 것이냐를 고민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고민이 될 수 있는 선택이거든요. 충분히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세가가 올라가면 매가도 덩달아 올라가거나 강보합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지금은 정말 매수세가 거래량이 정말 멸종장이라고 할 정도로 거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나마라도 이런 정책을 펼침에도 불구하고 매가가 오르지 않고 있는 것이지, 만약에 정말 호황기에 이런 정책을 내놨다면 전세가와 매가가 동시에 상승하는 폭발적인 상승장이 왔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내년, 내후년 그리고 그 후 연도에는 주택에 물건이 없거든요. 공급이 없습니다. 근데 보통 뭐 분양에서부터 건물을 짓는 데까지 보통 아무리 못해도 3년은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 2024년도인데
지금 청약을 해서 분양이 됐다 하더라도요. 2025년, 6년, 7년 그러니까 2028년도 초쯤은 돼야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2026년도부터요. 공급 물량이 거의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매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전세가까지 밀어 올리는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 단순히 대출을 규제한다라고 해서 이미 집이 있는 사람들은 원래부터 대출이 안 나왔고 집이 없으신 분들을 주택을 못 사게 하고 전세로 돌아가게끔 하려고 하는 정책인 것이 저는 되게 사실 이번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상당히 오락가락이다. 방향성이 일관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세에 대한 수요를 막겠다는 건지 아니면 매매에 대한 수요를 막겠다는 건지 어떤 걸 잡겠다는 건지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대출 규제를 해서 매매가를 잡고 그러면 그 수요는 다 어디로 가나요? 네, 어디로 갈까요? 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전세가가 상승하면 전세가가 상승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다시 돌려받는 돈이니까요. 전세가가 상승한다라는 건 반드시 매가의 상승을 유도하는 선행지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우려를 표하면서 이번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